부자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아닙니다. 제가 평범한 분들, 직장인들 많이 만나봤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그 특별한 방법을 알고 부자가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열심히 해야 되죠. 어느 정도면 부자일까요? 100억 이상은 여러분도 부자라고 인정하시죠? 네, 그 주인공이 옆에 계십니다. 오늘 어렵게 모셨는데요. 3년 만에 100억대 이상의 자산을 이루신 분이에요. 똑같이 하면 100억은 아니라도 10억은 만들 수 있겠죠?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재개발 모르면 부자 될 수 없다라는 책을 출간한 최진성 대표고요. 네. 아직도 직장인 투자자예요. 서울의 한 외국인 카지노에서 카지노 딜러로 19년차 직장인이고요. 이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회사가 이제 휴직은 하고 있지만 아직 네. 회사는 그만두지 않았고 네. 휴직을 한 상태에서 뭐 교육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뭐 책 출간도 했고요. 평소에 하던 투자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제 스토리를 가지고 많은 동기부여를 해드릴 수 있는 이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카지노 딜러 하신 분이 연봉 이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되셨어요? 초봉은 한 4천만 원 네. 정도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업계에 약간 숨겨진 비밀 같은 건데 오늘 다 말씀드려도 되죠? 네, 사실은 저희 회사가 급여가 있고요. 네. 상여가 매달 들어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까지 영업 성과에 대해서 1월 달에 성과금이 들어오고 여기까지는 일반 직장인분들이랑 비슷한데 네. 또 하나 일반인들이랑 좀 다른 게 봉사료라고 해서요. 봉사료요? 네. 이제 카지노에서 외국 손님들이 돈을 따면 팁을 주세요. 근데 그 팁을 이제 저희 전 직원들이 나눠서 갖게 되는데 저희들만의 은어로 그거를 이제 팝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튀겨서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 손님들의 비율을 잘 맞추고 그래서 이제 팝콘이라는 용어로 쓰는데 이거는 통장으로 주는 게 아니라 네. 매일매일 현찰로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저도 사실은 팝콘을 모아가지고 네. 신입사원 때 생활을 하면서 급여의 거의 한 90%, 95%를 저축해서 이제 종잣돈을 만들었던 이유도 그 봉사료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입사하고 나서 한 10년이 안 되는 시점에 연봉 기준으로는 1억이 넘었고요. 네. 직장인들 연봉, 억대 연봉은 이제 꿈의 연봉인데 여기서 그렇게 고액 연봉이지만 이것만으로 이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나 봐요. 네. 뭐 계기가 있었나요? 사실 제가 정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네.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고 네.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고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원하는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네. 그때만 해도 이제 나는 인생이 이제 앞으로 탄탄대로겠다.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루면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직장 생활을 했는데 네. 입사해서 이제 저희 선배들의 사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내가 10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떨까 해서 저보다 10년 차이 나는 선배들의 모습을 봤더니 네. 그분들도 똑같이 대출이자 걱정하고 내 집 마련 걱정하고 노후 준비 걱정하고 자녀들 사교육비 걱정하고 그냥 뭐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해도 네. 다 똑같은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한 명도 예외가 없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저는 약간 내가 이대로 그냥 똑같이 또 생활을 하다 보면 10년 후에는 나도 저렇게 살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테크를 해야겠다. 경제적 자유를 먼저 회사를 그만두지 않더라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다니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차이가 나겠다라는 생각에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그렇군요.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내 마음 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그래, 맞습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이제 관점을 바꿔서 그럼 재테크를 해볼까? 그래서 이제 관심 가지고 관찰하게 되고 이제 공부하게 되고 네. 또 실천으로 옮겨서 지금 이런 100억대 이상의 자산가가 되셨잖아요. 재테크하면 위험 요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안 하는 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내 노후가 맞습니다.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셨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자며 부동산 경매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하루만 해도 힘든데 이렇게 3시간, 4시간씩 잠자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얼마나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어요? 이런 루틴을? 제가 아까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걸 느끼게 되고 도서관에 가서 이제 닥치는 대로 재테크 관련된 책,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책을 읽었어요. 100권 네. 넘게 읽고 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죠.
금융상품에도 투자를 해봤고요. 네. 주식 투자도 해봤고 부동산 투자도 여러 가지를 조금씩 해봤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경매 재테크라는 부분을 했을 때 저한테 되게 맞는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경매 재테크를 시작했는데 사실 카지노 딜러가 뭐 연봉이나 이런 걸 떠나서 가장 평범한 직장인 분들이랑 가장 다른 부분이 3교대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카지노는 이제 365일 24시간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8시간씩 아침 근무, 점심 근무, 저녁 근무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제가 반 근무 때는 저녁 9시에 출근해서 아침 6시에 퇴근을 하는데 네. 이제 6시에 퇴근해서 한 경매해서 입찰을 하러 가려면 법원에 10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6시 퇴근하고 와서 뭐 잠깐 씻고 자면은 뭐 한 2시간 정도 자고 그렇군요. 일어나서 법원 가서 입찰하고 이제 뭐 폐찰하면 폐찰한 대로 낙찰을 받았으면 낙찰한 대로 뭐 임장을 하고 진행을 하고 뭐 은행을 가고 또 수업을 듣고 제가 그날 임장했던 자료를 정리하고 그러다가 저녁 때 또 잠깐 한두 시간 자고 다시 또 출근하고 뭐 이런 패턴이 5년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정답이 나왔어요. 이런 패턴을 여러분도 5년만 하면요, 단언컨대 저도 주변에 많이 봤지만 부자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5년이 아니라 5일 하기도 힘들죠. 네, 사실 이제 이런 잠과의 싸움이나 네. 그런 게 많이 힘들었죠.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그 이상의 처절한 노력이 있었던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이 5년간의 이제 경매 투자로 서울에 한강 종합 아파트를 마련하고 매달 생활비가 들어오는 수익 구조를 구축하며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 그리고 그 경험을 담아 첫 책, 부동산을 모르면 이제 부자가 될 수 없다를 냈고, 이제 요번에 나온 책이 재개발 모르면 부자 될 수 없다. 네. 이 책이 나왔어요. 직장인인데 부동산 재테크 실존 투자자가 되고 책이 나왔으니까 이제 작가가 됐죠. 또 지금 이제 상담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있는 상담 컨설팅 또 전문가가 되셨고, 또 지금 강의도 하고 계세요. 또 이제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조그맣게 이제 만들어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플랫폼 사업자가 되고 직장인이시고, 돈이 여기저기 막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생각지 못한 엄청난 부의 증식은 재개발 투자와 함께 찾아왔다. 인천 재개발 구역의 빌라를 시작으로 서울의 노원구, 송파구, 영등포구, 동작구, 용산구 등에 투자한 결과 금액이 너무 커서 제가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150억대 자산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15억이 아닙니다. 공 하나가 더 붙어요. 재개발 투자에 대해 공부하는 과정이 마냥 쉬웠던 것은 아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중에 나와 있는 책과 유명하다는 강의를 전부 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살짝 제 노력을 말씀드리면 저도 부동산 공부할 때 시중에 나오는 부동산 책은 죄다 봤어요. 또 시중에 있는 부동산 강의는 죄다 찾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처절하게 노력을 했죠. 우리 대표님도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죠. 이렇게 이제 공부만 한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쓰이는 실제 투자 전략은 몸으로 부딪혀가며 직접 익혔다. 왜냐하면 우리가 책으로 배우는 거, 또 강의로 듣는 것만으로는 현장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부닥쳐가면서 직접 익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수십 차례 이렇게 직장생활 하시면서 잠을 줄여가면서 임장을 다니며 매물을 비교하고 분석해 옥석을 가려내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매물을 비교하고 분석하며 옥석을 가려냈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열심히만 했지 이렇게 전략이 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전략이죠. 비교하고 분석해서 옥석을 가려내고 조합과 간청 등을 방문하면서 많은 이들로부터 세부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 배웠다. 그러나 어디서도 보거나 듣지 못한 자신만의 투자 원칙들을 하나씩 완성해 갔다. 처음에는 이런 책으로 강사분들을 통해서 그분의 투자 방법들, 노하우를 또 찾아가지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의 투자 원칙들을 이제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제가 가끔 이렇게 책 소개하면 뭐 이런 댓글이 있어요. 돈 받고 하는 거냐?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도움이 될 분을 모셔서 하고, 저도 이 책을 읽고 또 도움도 됐기 때문에 이거 얼마죠 이게? 18,000원. 18,000원. 이건 좀 비싼데? 18,000원이지만
우리 대표님의 노하우가 다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 처절한 5년 동안의 투쟁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건데, 나는 18,000 내고 내 거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물론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내 거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책의 제목에 3년 만에 150억대로 부의 퀀텀을 이루셨다고 하는데, 네. 저도 궁금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일궈놓으신 부의 그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2013년도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을 때가 저의 순자산이 4억 원이었습니다. 4억 갖고 시작하셨어요? 네. 근데 실투자금은 8천만 원이었고요. 실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저는 8천만 원으로 시작했고, 나머지 3억 2천은 뭐 전세 보증금도 있었고, 뭐 주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청약 통장에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의 순자산 4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2013년 여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8년 2월 달에 제 첫 번째 책 부동산 모르면 부자될 수 없다가 나왔던 그 기준으로 하면 5년 만에 4억이었던 순자산이 한 26억 전후가 됐고요. 그때 이제 4억 원이라는 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급여의 거의 90% 이상을 저축하고 그걸로 이제 안전하게 뭐 예금도 넣고 뭐 우량주 주식도 조금씩 사고 그런 식의 일반적인 이제 해서 종잣돈을 모았고, 그 8천만 원이라는 투자금을 시작했지만 중간에 제가 낙찰을 받으면서 순자산에서 이제 계속 투자금이 유입이 돼서 이제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4억에서 26억 정도면 4, 6, 24, 한 6배, 7배 정도가 늘어났는데, 사실 여기서 책에 나오는 3년 만에 150억 원이 됐다는 거는 그 2018년도에 26억 정도 되는 저의 순자산이 3년 만에 150억이 됐다는 거예요. 0원에서 150억이 됐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 150억이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재개발 투자를 해서 상급지에 좋은 매물들을 매수해서 그 가치가 오른 부분도 있지만, 그 전에 투자했던 경매 투자할 때 했던 매물들을 제가 이제 종부세 합산 배제를 위해서 준공공 임대 사업자, 지금은 없어졌지만 아파트들을 많이 등록을 했어요. 20채 가까이 서울의 아파트를 등록을 했는데, 그때가 2014년, 15년, 16년 초까지 그때 이제 20채 아파트를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서 서울 아파트가 2016년 말부터 이제 폭등을 하면서 제가 원래는 서울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경매로 매수하고 명도 한 후에 전세를 세팅해서 다시 2년 후에 팔고 요거를 반복했었는데, 그 종부세 폭탄을 맞다 보니까 그거를 사실은 막기 위해서 제가 임대사업자 등록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였죠. 저는 사실 이렇게 서울장이 폭등할지 모르고 묶었는데 강제적으로 못 팔았는데 그 자산들이 또 많이 늘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순자산 기준으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150억 원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지금의 이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주택 시장은 사기도 어렵고 갖고 있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은 항상 이런 규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또 언제든지 투자의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뭐 재개발 투자를 해라, 또 주택을 투자하라, 그런 의미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더 넓게 보면 이제 재테크, 이제 투자에 대한 생각, 나는 그럼 이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처음 투자할 때, 저는 이제 처음 투자한 게 3번에 상가를 투자를 했거든요. 분양 상가를.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제가 20대 후반에 했는데 부도가 났어요. 저는 그래서 아직도 그 3번 내려오면 오른쪽에 그 상가를 짓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대출까지 받아서 회사에서 한 1억 2천 정도를 넣었거든요.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게 30년 이러고 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네. 한 25년 정도 전 일이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한동안 멘붕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이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하신 분들이 얼마나 어렵고 또 두렵고 하는지를. 처음에 대표님은 어떤 지역에 어떤 상품을 투자를 하셨어요? 제가 첫 경매로 낙찰받았던 물건은 2014년 3월 첫째 주 월요일 날 일산의 그 고양 법원에서 받았던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었던 22평짜리 아파트를
낙찰받았어요. 네. 네. 그거 낙찰받았던 게 어떻게 보면 저의 첫 번째 시작이었죠. 근데 사실은 이 첫 번째 낙찰받았던 게 저한테 너무 감격스러웠던 게 네. 37번을 폐차하고요. 그래요? 38번째 첫 낙찰이 이 아파트였어요. 근데 이제 그 간의 어떤 저의 입찰가 산정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임장 노하우 같은 게 쌓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 달에 제가 4채를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요? 야. 한 달에 요 아파트를 시작으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3번에도 네. 아파트를 낙찰 받았었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갖고 그 4건을 동시에 낙찰 받으면 한 달에 낙찰 받으면서 동시에 명도를 하고 동시에 잔금을 치르고 동시에 인테리어를 동시에 잔금 납부를 하는 거를 저 혼자 컨설팅 없이 그렇죠. 저 혼자 해결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초보에서 중수를 건너뛰고 고수로 넘어간 느낌? 그런 경험을 했죠. 그래요. 그러니까 37번의 폐차를 말이 37번이지 네. 1, 2, 3, 4, 5 이렇게 해도 한참인데 네. 이 한 건 한 건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분석하고 임장을 하고 또 법원에 가고 뭐 이 한 건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루틴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그걸 37번이나 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또 많은 또 통찰도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터졌군요. 네. 일산에서 4건을. 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재개발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이 재개발 투자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2013년부터 2017년 말까지는요. 네. 경매 재테크에 집중을 했었는데 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이제 2016년 말 2017년이 넘어오면서 서울의 아파트 폭등을 처음으로 경험을 했죠. 네. 사실 제가 경매에 집중했던 2014년 15년 이때는 횡보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어쨌든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싸게 사자라는 전략으로 1억 원짜리 아파트를 8천만 원에 낙찰 받으면 낙찰 받는 순간 내가 2년 후에 그냥 1억 원에 판다 하더라도 낙찰 받는 순간 2천만 원의 안전마진이 생긴다는 생각에 이제 경매 투자에 집중을 했던 건데 네. 2016년 17년을 제가 경매를 계속 하면서 네. 서울의 이제 상승장이 무섭다. 이거는 그냥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에 그러면 내가 계속 경매 투자를 이어나가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다가 네. 그때 당시에도 이제 서울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많이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2017년 말부터. 네. 그래서 제 투자 방향을 그러면 서울의 신축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에 제 자산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네. 서울의 신축 아파트 한두 채 사면은 다 끝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너무 비싸니까 미래의 신축 아파트가 될 부동산에 투자를 하자라는 생각에 이 상승장은 이제 길게 갈 거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 리모델링 아파트, 그 다음에 재건축 아파트 이렇게 미래의 새 아파트가 될 부동산에 투자를 2018년부터 많이 하게 됐죠.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뭔가 결핍이 생길 때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돈이 많으면 그냥 편하게 투자를 하셨을 텐데 돈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돈이 적게 들어가는 이제 재개발 투자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졌고 또 이게 부의 컨텀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재개발 지역에 투자가 했는데 해지가 돼가지고 그냥 낙동강 우리에서 너무 맞죠. 마음이 아프다는 분도 많고 10년 전에 했는데 아직도 수합 처리가 상태고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하면 성공한 분도 있지만 실패한 분도 많죠. 기간에 대한 투자, 또 안 됐을 때에 대한 또 그런 회수할 때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고 또 편견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크게 실패 없이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부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저도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